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과 연결을 해서 이제 비잔티움 제국, 지난 시간에는 서유럽의 이제 크리스트교를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이제 프랑크 왕국이랑 이제 나왔을 때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오른쪽에 있었던 동로마 그 제국이 이제 비잔티움 제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까지 했던 그 그리스도교의 흐름과 같이 갔던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도 약 1000년 정도 더 존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로마라는 이름을 오래 갖고 있었던 게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특징은 수도가 어디였는가를 봤을 때 수도가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입니다. 다시 콘스탄티노폴리스 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길목에 위치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은 튀르키예가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역인데요.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나중에는 이제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하면서 이제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상공업과 무역이 발전하게 되고요. 경제적으로는 이제 자영농과 상공업자를 보호하면서 재정을 뒷받침했다. 그리고 종교는 대신에 이제 종교가 이제 중요하죠. 종교는 황제가 교회를 지배하는 무슨 주의? 바로 황제 교황 주의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유럽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교회가 발전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성기는 6세기에 있었던 황제 이름 요것만 좀 기억을 합시다. 누구?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황제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고요. 대표적으로 뭐 영토 확장해서 이제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에스파냐 등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굉장히 수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 위에 보면 여러분들 그 교재 위쪽에 보면 지도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했었다. 그리고 법전이 중요합니다. 법전 로마법을 정리해서 무슨 법전을 만드느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합니다. 그리고 건축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성 소피아 성당을 건립하게 되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발전이 있으면 쇠퇴도 있겠죠. 쇠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민족들이 롬바르드족, 이슬람 세력, 슬라브족 등등이 침입해서 영토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통치를 조직을 다시 재정비하는데 어떻게 정비를 하느냐? 바로 군관구제와 이제 둔전 병제라는 조직으로 이제 지방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군관구의 사령관이 군사권과 행정권, 사법권을 소유하게 하는 거랑 그리고 농민에게 군역의 대가로 토지를 지급한다. 약간 그 균전제랑 비슷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황제권이 그러다 보니까 지방으로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의 권한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황제권이 약화되겠죠. 대토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봉건이 서유럽에서 있었던 봉건 영주처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외적의 침입이 많아집니다. 특히 뭐 10세기부터 셀주크 티르크 그러면서 이제 십자군 전쟁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이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대주제 3에서 봤는데 이거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한 왕이 바로 메메트 2세가 된다. 그래서 1453년에 멸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비잔틴 문화는 간단하게 가볍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성격은요 당연히 그리스 문화. 그리스 문화가 여기로 전파가 됩니다. 로마 제국의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세로 넘어가면서 크리스트교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는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서유럽과는 다른 문화가 형성이 되게 되고요. 내용으로는 그리스 문화니까 그리스어,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보존이 되고, 그게 나중에 십자군 전쟁 이후에 서유럽 르네상스를 자극하게 된다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종교는 크리스트교가 다르죠. 무슨 종교가 있다? 그리스 정교가 있다. 그리스 정교가 있어서 황제 교황주의, 아까 얘기했습니다. 황제 교황주의를 채택을 하게 되고, 법률은 아까 얘기했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얘기했고, 그리고 건축 양식으로 비잔티움 양식이 있다. 웅장한 돔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는 모자이크 벽화가 있다라.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앞서 봤던 성 소피아 성당이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동유럽에는 문화권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문화권을 슬라브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슬라브족에게 전파가 되면서 이들만의 문화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슬라브족의 대표가 지금으로 따지면 러시아 지역, 동유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예프 공국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키예프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키우가 키예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잔티움 제국과 교역을 하면서 뭘 가져온다? 그리스 정교를 받아들이면서 키예프에도 이런 성소피아 성당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용을 정리를 하면 오늘은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근데 첫 초창기에는 서유럽 프랑크 왕국 다른 여러 나라들과는 다르게 황제가 권한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무슨 주의라고 한다? 황제 교황주의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황제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있었고요. 그런데 영토가 이제 나중에 축소가 되면서 군관구제, 둔전병제로 이제 조직을 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황제권이 약화되고 결국은 누구한테?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하게 된다. 그 전에 십자군 전쟁도 우리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있었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얘네들의 종교가 있었죠. 어떤 종교를 중심으로 했다? 그리스 정교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전파가 되면서 슬라브 문화권도 가게 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시간에는 십자군 전쟁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